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경감승진 합격을 위해서 일요일에 이제 시간을 빼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감승진 쓸 수 있는 행정법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시작하셔야 그 시험에 빨리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자, 오늘은 뭘 전달해 드릴 거냐. 2019년도에 기출됐던 내용 중에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논점이 있어요. 소송 쪽에서 1순위로 항상 꼽히는 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2019년도에 등장했고 23년까지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논점 절대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많은 목차들 솔솔솔솔 뽑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기출됐을 때 사례, 설문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승소 판결이 확정됐대요. 결국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거부 처분 위법하다 취소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행정청이 다시 거부를 했대요. 이 거부 처분이 적법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기존의 법원이 위법하다고 거부 처분 취소했는데 또 거부하는 게 가능한가? 이거 기속력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취소 판결의 기속력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행정청이 갑한테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이놈아 영업 정지 처분할 거야. 1월 1일자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그럼 이 영업 정지가 적법하려면 진짜로 갑은 청소년한테 술을 판 사실이 있어야 돼요. 언제? 처분이 나오기 이전에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이 정말 있어야 그게 적발되고 영업정지가 적법해지는 겁니다. 근데 갑이 난 술 판 적이 없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은 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이 처분 시기 때문에 요 처분 이전에 얘가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이 있나? 그 사실관계를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봤더니 갑은 1월 1일자 이전에 요 시점에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한다. 그럼 판결 주문에는 취소한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위법한지, 어떤 이유 때문에 위법한지는 이유 부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럼 기속력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야, 행정청, 원고는 기속력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행정청, 네가 얘가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한 처분 있잖아. 얘 술 판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그 처분 위법하다고 우리가 취소할 테니까 너는 그 판결에 구속받아라, 기속받아라, 판결을 인정해라. 이게 기속력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때 만약에 행정청이 아이 법관 너희가 속은 거야 병신같이 그거 하나 못 찾아내? 얘 술 판 거 맞다니까? 그러면서 다시 술 판 거 맞다니까? 그래서 영업정지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 취소소송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 내렸다면 행정청 기속받아라, 굴복해라. 이게 기속력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갑자기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 취소한 처분, 이 똑같은 걸 반복한다면 이건 법원이 하지 말란 짓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 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무효인 처분이다. 그럼 취소 판결의 기속력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법원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이 똑같은 처분,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동일한 처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기속력이 어느 범위에서 발생하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건은 똑같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나왔는데 법원이 야, 얘는 1월 1일자 이전에 술 판 사실 없어. 그러니까 이 처분은 위법한 거야. 취소했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청은 똑같은 처분을 반복하면 안 되는데 요 취소된 처분과 똑같은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자, 영업정지 처분 내렸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너 왜 1월 1일자 이전에 그 업장에서 성인들 상대로 퇴폐 영업을 했냐. 퇴폐 영업을 했다라는 걸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어요. 이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라는 이유. 지금 나간 영업정지 처분은 퇴폐 영업을 했다라는 이유. 이게 여러분들 영업정지 제목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건 똑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이유로도 영업정지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건 전혀 다른 영업정지 처분이에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업정지 처분은 전혀 법원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속력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너 왜 3월 1일자에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지금 나간 영업정지 처분은 네가 3월 1일자에 이 취소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 이걸 이유로 청소년한테 왜 술 팔았어? 이걸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시간적 시점이 3월 1일자에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을 이유로 나간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이 영업정지는 1월 1일자 이전에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걸 이유로 나간 영업정지예요. 이건 시간적 시점이 다른 사실을 이유로 행한 영업정지예요. 이건 이 처분을 반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속력은 어느 범위에서 발생하는 거냐? 일단 누구를 구속하는 거냐? 행정청을 기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유 부분에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 부분으로 나뉘는데 기속력은 어느 부분에 미치는 거냐? 주문은 당연하고 이 처분이 왜 위법한지 그 이유는 이유 부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속력은 주문은 물론 이유에까지 미칩니다. 그럼 이유에 미치기 때문에 요거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요 이유에 있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서는 얼마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 범위, 취소는 소급표가 있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취소 판결은 이 처분이 1월 1일자 시점에 위법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지. 그럼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했다면 이건 똑같은 걸 반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범위, 당연히 처분 시에 위법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다. 그럼 이 취소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을 들어서는 얼마든지 영업정지할 수 있는 거야. 그건 기속력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이게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부 처분을 볼게요. 갑이라는 애가 행정청한테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부 처분이 나왔네요. 법원이 이거 위법하다 취소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서는 이때 행정청 국민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다시 해라. 이게 거부가 취소되면 제대로 된 처분을 다시 해라. 그 의무가 바로 재처분 의무예요. 그럼 기속력의 내용에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거부가 취소되면 재처분해야 된다. 그리고 처분이 취소됐는데 위법한 결과가 남아있다면 그거 제거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압류 처분이 있고 자동차를 압류해 갔는데 압류 처분이 취소됐어요. 근데 자동차는 견인돼 있네요. 이 상태가 위법한 결과 상태예요. 그럼 빨리 자동차 반환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기속력의 결과제거 의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등장한 논점을 해결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 여기 황토색으로 돼 있는 거, 요건 일단 여러분들 없는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경과 규정은 이제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1번 요건 충족되면 허가 내줘라. 기속행위였어요. 그럼 행정청은 1번 요건 충족되면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행정청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아, 1번 요건이 충족이 안 됐네. 거부 처분을 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이제 봤더니 얘 1번 요건 충족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한 이 거부는 위법하다. 취소한다. 자, 취소 판결 나갔습니다. 이때 만약에 법령의 개정이 없어요. 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법원이 1번 요건 충족됐다고 했죠. 그럼 행정청은 허가 처분을 내주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부 처분 이후에 법 개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행정청은 거부가 취소되게 되면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돼 있어요. 그럼 재처분도 새 처분입니다. 재처분도 새로운 처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법이 개정돼 있으면 기존의 법은 없어진 거예요. 그럼 행정청은 재처분할 때 당연히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법이 개정됐는데 2번 요건이 추가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행정청은 갑한테 알려줘요. 2번 요건 추가해야 된다. 요건 보충해라. 근데 얘가 보충을 안 해요. 그럼 행정청은 이 처분 당시, 재처분도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 2번 요건이 충족돼야만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2번 요건이 진짜 충족이 안 됐어요. 정보공개 거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등장했어요. 이걸 이유로 다시 거부했어요. 이건 2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유로 나간 거부입니다. 이건 1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나간 거부고, 이 거부는 이걸 반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재처분은 재처분 당시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건 적법한 재처분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취소된 이 거부를 반복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2019년에 등장했던 그 기출 사례에 대한 해결이에요. 개정법에서 명백하게 정보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그걸 이유로 거부했다. 이걸 반복한 게 아니다. 이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재처분에 해당한다.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이제 만약에 다시 기속력을 물어본다면 경과 규정이 있는 사건, 요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경과 규정이 뭐냐? 국민들은 신청할 때 1번 요건만 충족되면 자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신뢰를 했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미스해서 거부했네요. 자, 1번 요건 갖춰졌어요. 그래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법이 개정됐는데 경과 규정을 마련해놨어요. 그럼 경과 규정은 뭐냐? 이 법이 개정됐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신청이 들어온 국민이 있다면 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민한테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마라. 개정법을 적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해줘라. 이게 경과 규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경과 규정이 있다면 갑에 대해서는 개정법은 없는 걸 전제로 행정청은 처분을 해야 돼요. 경과 규정이 있다면 갑한테는 개정법이 없는 걸 전제로 행정청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지금 거부 처분 취소됐죠. 법원이 1번 요건 충족됐다라고 판결했죠. 그럼 법에서 허가하라고 돼 있죠. 그럼 판결문에 허가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판결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행정청은 무슨 처분을 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허가 처분을 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구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는 1번 요건 충족됐으면 허가 처분을 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경과 규정이 있다는 걸 미스해가지고 개정법을 적용해서 개정법을 이제 적용해서 무슨 짓을 해버렸느냐. 개정법을 적용해서 갑자기 요거 2번 요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거부를 했어요. 이건 법의 명문으로 경과 규정이 있고 법원이 허가 처분 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을 적용해서 다시 거부했다면 이건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무효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속력을 다시 물어보게 되면 이 경과 규정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기속력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전달해드린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을 했다. 퇴폐 영업을 이유로 다시 영업 정지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만 경과 규정이 들어가 있을 때 행정청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처분해야 되는지 이게 대법원 판례로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기속력을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속력 이제 차분하게 다 이해시켜 드렸으니까 목차를 이제 어떻게 빼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간혹 질문을 하시는데 사례 첫 번째 목차 쟁점의 정의 있습니까? 문제의 소재 있습니까? 논점의 정의 있습니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그냥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어느 게 더 좋은 목차가 아닙니다. 자, 그럼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고 결국 기속력이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참고 조문을 주면 당연히 30조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걸 주게 되면 다 연상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참고 조문을 기속력 같은 경우에는 안 줍니다. 2019년에도 기속력 조문은 안 줬어요. 근데 만약에 쓰실 때 행정소송법 30조 이거를 언급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점수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딱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30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문자를 만들어 봤어요. 보통 여러분들 경찰이 되실 때도 기수가 있잖아요. 30기 속팬티 구별은 주객시와 반제결이야. 그럼 30기 속팬티 그럼 여기에 팬티 판이 뭐냐면 기속력하고 표현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기판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기속력에 의 써주시고 기판력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써주시게 되면 여기서 좋은 점수를 이제 득점하시고 변별력, 다른 수험생하고 이제 격차를 벌릴 수 있어요. 기판력과의 구별을 꼭 써주시고 이제 주객시, 요거는 기속력의 범위, 반제결, 이건 기속력의 내용. 자, 그럼 기속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행정청을 기속한다. 객관적 범위, 주문은 물론 왜 위법한지는 이유에 있기 때문에 이유까지 미친다. 시간적 범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기속력의 내용,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느냐? 반복금지,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이게 바로 반제결. 그래서 기속력 여러분들 쓰시게 되면 요거 기억하시면 충분히 쓰십니다. 이해가 된 걸 전제로. 30기 속팬티 그러면 30조의 기속력이 있는데 팬티, 판, 이건 기판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구별을 먼저 써줘야 되겠다. 요거 이제 쓰시고 주객시, 요거는 범위에 관한 내용이지 반제결, 요거는 내용에 관한 거지. 그럼 이거 쫙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범위, 내용, 요 목차만 다시면 돼요. 그리고 사안의 해결에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재처분도 개정법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거부 처분은 적법한 재처분이다.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건을 각색을 해서 경과 규정이 있었다. 법은 개정됐지만 경과 규정이 있었다. 그때는 개정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건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무효다.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안의 해결만 경과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깨끗하게 지워놓고 두 문자 제가 2번 정도 머리에 팍팍 박히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30기 속팬티. 자, 30기 속팬티. 30조의 기속력. 팬티. 판. 기판력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럼 구별은 주객시와 반제결이야. 30기 속팬티 구별은 주객시와 반제결이야. 30기 속팬티 구별은 주객시와 반제결이야.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내용 이해하시게 되면 내용은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의만 이용하시고 혼자 안 써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으면 반드시 어디서라도 메모지라도 꺼내서 자꾸만 쓰시는 연습 요거를 하셔야 실제 시험에서 손이 잘 나가게 되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